이 암은 한번 걸리면 끝이다. 의료계에서조차 인생이 끝난다고 표현하는 절망적인 암이 있습니다. 우리 몸 가장 깊숙한 곳에서 소리 없이 자라나는 악성 종양, 바로 췌장암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시니어 건강재활센터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웃어온 내분비 전문팀장 닥터 김입니다. 제 손을 거쳐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 속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을 꼽으라면 단연 이 췌장 문제와 관련된 경우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십시오. 죽음을 부르는 최악의 습관 3가지와 반대로 쓰러져가는 췌장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고마운 음식과 습관들을 제 모든 경험과 진심을 눌러 담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 유난히 하늘이 높고 푸르던 날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이 저희 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며 호탕하게 웃으시던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얼굴에 짙은 그늘 노란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요즘 소화가 영 안되고 등이 뻐근한데 그냥 나이 탓이겠죠. 그분의 무심한 한마디가 제 귓가에는 비상경보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제발 아니길 바라며 급히 병원 검진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이미 췌장의 종양은 손쓰기 힘들 정도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정말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눈물을 글썽이며 후회하시던 그분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이것이 바로 췌장 질환의 가장 무서운 얼굴입니다. 통증과 증상이란 신호가 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통계는 더욱 우리 가슴을 서늘하게 합니다. 췌장암 환자 10명 중 9명은 5년을 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유독 우리 한국 사람들의 췌장은 태생적으로 작고 약하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서양인과 비교해 크기는 12%나 작고 기능은 무려 36%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마치 작은 공장에 거대한 공장이 생산량을 억지로 떠맡긴 것과 같은 위태로운 상황인 셈이죠. 저는 매일 아침 생각합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신의 췌장을, 그 소중한 일꾼을 쉬지 못하게 채찍질하고 계실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즐기는 그 사소한 습관들이 고요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우리의 췌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얼마 전 친한 친구에게서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덕화나 우리 형님이 췌장암 3기래. 그의 형님은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하던 분이었습니다. 해마다 건강검진에서 A등급을 놓치지 않았고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째서 이런 비극이 찾아온 걸까요? 알고 보니 형님의 오랜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아침을 깨우던 달달한 믹스커피 2잔, 점심 식사 후 잊지 않고 마시던 과일맛 음료, 그리고 지친 하루의 끝을 위로하던 치킨과 탄산음료. 그게 뭐 대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소함이 췌장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는 칼날이었습니다. 특히 액상과당이 듬뿍 들어간 달콤한 음료들은 암세포에게는 최고급 영양제나 다름없습니다. 암세포는 과당을 직접적인 재료로 삼아 자신의 몸집을 키워나갑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한 모금 한 모금이 암세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셈입니다. 우리 몸의 등뼈 바로 앞 손바닥만 한 작은 장기 췌장. 이 작은 거인이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유일한 호르몬 인슐린을 만들고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을 소화시키는 효소를 뿜어냅니다. 그런데 달콤한 음료가 쉴 새 없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은 비명을 지르며 인슐린을 쥐어짜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1년 365일 내내 쉬지 못하고 혹사당하다 결국 지쳐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추억의 김밥, 그 안에 숨겨진 배신. 두 번째로, 당신의 췌장을 망가뜨리는 음식, 이것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바로 김밥입니다. 어릴 적 소풍날 아침, 어머니가 정성껏 말아주시던 그 김밥. 친구들과 잔디밭에 둘러앉아 나눠 먹던 행복한 추억의 상징. 그런데 이 김밥이 혈당을 가장 무섭게 치솟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흰쌀밥이라는 정제 탄수화물 덩어리에 달콤하게 졸인 단무지와 우엉, 각종 가공식품까지.
입에는 즐거울지 몰라도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순간 췌장은 그야말로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혈당이 수직으로 상승하고 췌장은 이를 막기 위해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분비해야 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사가 반복된다면 묵묵히 일하던 우리의 췌장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맙니다. 떡볶이, 비빔밥, 잔치국수, 라면 우리가 소울푸드라 부르며 위로받았던 수많은 음식들이 사실은 췌장의 수명을 갉아먹는 주범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희망은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방법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지친 췌장에게 숨 쉴 틈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 음료수 대신 물과 차를 친구로 삼아주세요. 톡 쏘는 청량감이 그립다면 설탕 없는 탄산수를, 구수한 맛이 그립다면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를 드셔보세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달콤한 음료수 한 박스 대신 향기로운 무가당 차 세트나 신선한 견과류를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상대방의 건강까지 지켜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둘, 김밥을 싸려거든 사랑과 지혜를 더해주세요. 밥 대신 폭신한 계란 지단을 깔아보세요. 두부를 으깨 넣어도 좋습니다. 밥을 꼭 넣어야 한다면 흰쌀밥 대신 현미나 귀리를 섞어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지만 우리 췌장에게는 생명을 연장하는 귀한 선물이 됩니다. 저는 20년간 현장에서 숱한 후회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쓸 걸 하는 안타까운 탄식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건강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부디 당신의 몸이 보내는 조용한 속삭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 속삭임이 절규가 되기 전에 사랑으로 당신의 몸을 보살펴 주십시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건강한 내일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진실 건강식이라 믿었던 음식에 눈물겨운 배신. 저는 튀김 안 먹어요. 제가 센터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점심 식탁에 오른 바삭한 돈가스, 퇴근길 우리를 유혹하던 닭강정, 주말의 행복을 책임지던 피자 한 판. 이름만 다를 뿐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자주 기름진 음식의 향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췌장은 비명을 지릅니다. 엄청난 양의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 남아있는 모든 힘을 쥐어짜 소화효소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췌장에게 거의 노동 착취 수준입니다. 이런 식단이 반복되면 결국 췌장은 지쳐 쓰러지고 우리 몸에 쌓인 지방은 염증을 일으켜 암세포가 자라나기 가장 좋은 땅을 만들어주고 맙니다. 그럼 삼겹살이랑 치킨 이제 다 끊으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지글지글 끓는 기름 대신 따뜻한 김이 오르는 수육의 담백함을 즐겨보세요. 바삭한 튀김옷 대신 오븐에서 노릇하게 구워낸 구운 치킨을 선택해보세요. 맛의 즐거움은 지키면서도 우리 췌장의 부담은 절반으로 덜어줄 수 있는 고마운 방법입니다. 하얀 쌀밥 위에 스팸 한 조각.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던가요? 하지만 그 행복 뒤에서 췌장은 통곡하고 있습니다. 가공육과 붉은 고기는 고지방, 고나트륨, 인공 첨가물이라는 3중 폭격 세트와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 즉 담배와 같은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이 바로 연약한 췌장세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의외의 음식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바로 아보카도와 땅콩입니다. 아니, 그 좋은 걸 왜요? 하고 놀라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착한 지방입니다. 하지만 이미 췌장이 약해진 분들께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보카도 한 개에 들어있는 지방은 췌장에게는 삼겹살 한 줄과 같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기름은 종류보다 총량이 더 중요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음식도 내 몸의 상태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절망 끝에서 희망을 찾은 사람들, 그 기적의 이야기.
그럼 이제 쓰러져가는 췌장에 다시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을 시간입니다. 제가 센터에서 만난 분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50대 여성분이 계십니다. 당화혈색소가 8.5%, 약을 먹고 운동을 해도 혈당이 잡히지 않는다며 찾아오셨죠. 그분의 하루를 들여다보니 아침에 믹스커피부터 점심 후 디저트 음료, 저녁에 과일 주스까지 온종일 단 음료를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탄산음료도 안 마시는데 왜 이럴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회원님의 췌장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채찍질당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달콤한 음료를 끊고 물과 보리차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입이 심심하다며 힘들어 하셨지만 2주가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고 오후에 졸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당화혈색소는 기적처럼 7.2%까지 떨어졌습니다. 약은 그대로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분이 제게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팀장님, 제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또 다른 60대 남성분은 정반대의 경우였습니다. 혈당을 잡기 위해 밥을 하루 한 공기도 채 드시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식단에 지친 췌장이 오히려 인슐린 만드는 법을 잊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분께 적당량의 잡곡밥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췌장도 일을 해야 제 기능을 유지합니다. 너무 안 쓰면 오히려 더 약해져요. 놀랍게도 점심에 잡곡밥 반 공기를 추가하자 혈당이 더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한 자극에 췌장이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6개월 후 그분은 인슐린 주사를 끊고 약만으로 혈당을 관리하게 되셨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균형과 꾸준함입니다. 극단적인 방법은 답이 아닙니다. 하루 3잔 마시던 믹스커피를 2잔으로, 일주일에 5번 먹던 김밥을 3번으로, 그렇게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구할 가장 중요한 약속, 정기검진. 마지막으로 제 진심을 담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기검진을 받으십시오. 췌장은 아파도 소리를 내지 않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소화가 안 되고 등이 아프고 살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년에 저희 센터의 한 회원님은 정기검진에서 우연히 췌장의 작은 낭종을 발견했습니다. 증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의사의 말에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센터에서 귀찮을 정도로 검진 받으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제 목숨을 구했네요. 이 글을 읽는 당신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 부디 당신의 몸이 보내는 조용한 속삭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 속삭임이 절규가 되기 전에 사랑으로 당신의 몸을 보살펴 주십시오. 1년에 한 번 복부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 이것이 당신의 남은 날들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네 번째 진실 마이너스 당신의 췌장을 살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약속들. 담배를 끊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닌 우리 몸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담배 연기 속 수천 가지 독성 물질은 우리 췌장에 가해지는 가장 확실하고 잔인한 공격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위험 요인 중 단연코 최악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려놓는 그 한 개비의 담배가 10년 후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술잔을 채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움을 위한 한두 잔을 넘어서는 과도한 음주는 묵묵히 일하는 췌장을 알코올의 독성으로 서서히 마비시키는 행위입니다. 만성 췌장염을 거쳐 췌장암으로 가는 지름길을 스스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다시 살리는 길은 멀고 험난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루 30분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창밖의 풍경을 보며 조금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의 췌장에 쌓인 부담을 덜어주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가장 위대한 명약이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끝없는 걱정과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혈당을 요동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는 명상의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찰나의 여유, 사랑하는 사람과의 따뜻한 대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췌장에게 주는 가장 달콤한 휴식입니다. 그리고 하루 7시간의 깊은 잠.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건하는 위대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의 푸른빛 대신 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고요한 어둠을 스스로에게 선물하십시오. 오늘 단 하루만 당신의 몸을 위해 살아주세요. 제가 오늘 이토록 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늦지 않았다고, 지금도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모두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끔은 치킨도 먹고 김밥도 먹고 달콤한 음료도 마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매일의 습관이 아닌 가끔의 행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센터의 어르신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딱 하루만 내 몸을 가장 귀한 보물처럼 아껴주세요. 내일은 또 내일 생각하면 됩니다. 한 달, 1년 뒤를 생각하면 거대하고 막막해서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는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만 달콤한 음료 대신 생수 한 잔을 더 마시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고 평소보다 30분만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그렇게 당신이 쌓아 올린 수많은 오늘이 모여 당신의 빛나는 내일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당신의 건강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지켜나가야 할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제가 센터에서 일하며 가장 가슴 벅찬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한 분의 작은 변화가 그분의 가족 전체를 건강의 길로 이끄는 기적을 목격할 때입니다. 아버지가 달콤한 음료를 끊자 집 냉장고에서 탄산음료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어머니가 잡곡밥을 드시기 시작하자 온 가족의 밥상이 건강한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한 용기 있는 실천이 사랑하는 이들의 삶 전체를 바꾸는 놀라운 나비 효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췌장은 아무런 불평 없이, 아무런 증상도 없이 오직 당신의 생명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작고 소중한 장기에게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전해보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행동으로 그 고마움을 표현해 주세요. 오늘 달콤한 음료 대신 맑은 물 한 잔을 마시는 당신의 그 작은 선택이 바로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하루하루가 쌓여 우리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 당신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가장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